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4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사회불평등 파트에서 원래 이제 계급 계층이라는 주제가 먼저 나오지만 이게 수능에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21학년도 뭐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건너뛰면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이 이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은 20학년도 요 이전 문제들은 현재의 24학년도, 23학년도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층 이동이 훨씬 계산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수능은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중심으로 기출문제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좀 유의미하겠습니다. 유형이 좀 달라요. 그러면 오늘 문제 살펴보실까요? 6모입니다. 그림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원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각줄을 보시면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 되려면은 지금 20%, 10%, 70%가 10, 20, 70 요 순서대로 상중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상중하가 B, A, C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 순서대로 부모 세대, 자녀 세대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중하를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기입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A가 상이 아니고 B가 상이구나. 원그래프를 보고서 이해는 되는데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꼭 상중하 형태로 적어 놓고서 문제를 푸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상중하 BAC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 이게 이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기억에 조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의 상층, 하층 7배죠, 7배. 참고로 이게 지금 비율이잖아요, 비율. 10%, 20%, 70%. 여기 원칙적으로는 인구가 같다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자기 이 비율 내에서는 숫자가 비교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의 인구가 같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옆으로 비교는 안 되는 거죠. 숫자 비교는 안 되는 거죠. 비율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대 간의 인구가 똑같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 내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숫자 비교는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7배 틀렸습니다. 니은에 상층 인구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의 인구가 같다고 전제되어 있으면 가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통합에 불리하다. 사회통합, 안정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중층 인구를 보셔야 되는 거죠. 중층 인구가 비율이 높으면은 통합성, 안정성이 유리한 거고 낮으면은 불리한 거죠.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리을의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제가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하게 나온 거죠. 86%. 구모 좀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죠. 72%. 보시면은 갑국,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건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다.
모래시계형은 중층이 가장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양극화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 양극에 몰려 있고 중층은 줄어들어 있는, 가장 줄어들어 있는 형태. 예전에는 이제 표주박 형태 뭐 이런 식으로도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래시계형으로 통일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율이 가장 낮은 거는 중층이니까 따라서 A가 중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A가 중층이었을 때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게 모래시계형인데 갑을 병 중에서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을국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모래시계형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국은 여기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비율이 크죠.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거는 다이아몬드형이 되겠죠.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모래시계 피라미드형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30, 20, 50이니까 이게 30이 중층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지도 가장 크지도 않은 끼어 있는 거니까, 끼어 있는 거는 피라미드 형태밖에 없거든요. 상, 중, 하에서 가장 큰 거 상, 가장 작은 거 상, 가장 큰 거 하. 그러니까 중층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각곡을 피라미드 형태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칭형이니까 푸는데, 예를 들면 중층이 끼어 있는 두 번째로 끼어 있는 요소인데,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혹은 가장 적은 것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확인하는 패턴으로 풀거든요. 이 문제는 매칭형이니까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부터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푸는 순서대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피라미드로 이제 정리가 됐으면은 가장 비율이 적은 20이 상층이 되겠죠. 가장 비율이 높은 50이 하층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갑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비율이잖아요. 갑, 을, 병의 비율이잖아요. 비율로는 개방성, 폐쇄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층 이동성, 이동 가능성으로 개방성, 폐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비율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맞는 얘기죠. 사회 안정성 통합성은 중층의 비율로 보는 거니까요.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 이제 보통은 피라미드 형태는 전근대, 근대 이전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 신분제도 없어졌고, 또 보통선거, 그 다음에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좀 평등해졌어요. 그래서 중층의 비율이 좀 커졌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좀 더 떨어져 있죠. 지금 62%인데요. 본질은 같아요. 계층 이동의 본질은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재구성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상중하 ABC가 뭔지를 좀 찾으시고 상중하 형태로 정리를 다시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 재구성을 할 때 가로축과 세로축,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를 모두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걸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하강 이동이면은 상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하층, 상층에서 하층 다 하강 이동이죠. 근데 다시 또 C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 계층에서 하강 이동도 가능하고 상승 이동도 가능한 계층은 중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가 자연스럽게 중층이 되는 거고,
중층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 이동이니까 A는 하층이 되는 거고,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니까 B는 상층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 다 가능한 C는 중층이고 상하는 B, A 각각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재구성 하셔가지고 이제 써놓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각주에 이 동그라미는 해당 계층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각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비율이거든요. 비율. 원칙적으로 비율인데 지금 각주에서 이거를 수 처리로 해놨어요. 요 동그라미가 같은 수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를 써가지고 숫자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이자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정리를 해보면은 갑국, 을국 이렇게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점 동그라미 숫자대로 여기 표를 채워놓고서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상중하인데 이쪽 보통은 가로축만 이 상중하 위아래를 조정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이쪽도 여기 세로축도 상중하 순서대로 하려면 B, C, A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재구성을 하시되 꼭 상중하의 위치를 가로, 세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택지 보시면 1번에 갑국은 자녀 세대에서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 이걸 이제 보시면은 각국 자녀 세대가 상중하가 6대 6대 6이에요. 6대 6대 6이니까 완전 평등이냐? 아니죠. 칼 마르크스에 의하면 완전 평등형은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의 구분이 없는 완전 수평, 그러니까는 계층 구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상중하로 구분이 되어 있죠? 따라서 완전 평등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각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보다 많다. 이게 동그라미가 수라고 아까 각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의 비율이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는 숫자 비교가 가능하지만 나라 간에는 숫자 비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각주 때문에 숫자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숫자를 세보면 4, 4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숫자가 그래서 같음 이렇게 돼서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선택지 3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대각선이 세습, 대물림, 수평 이동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각선에서 위쪽이 상승 이동, 밑에 쪽이 하강 이동이잖아요. 부모 자녀일 때 그래요. 부모 자녀일 때 대각선 위쪽이 상승 이동, 대각선 밑에가 하강 이동인데 중층 부모가 중층인 데에 저기 3, 6이 있죠. 하강 이동이 지금 다 있습니다. 이제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를 발생하지 않았다를 살리려면은 여기 상승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요렇게 이제 써야지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하강 이동을 그대로 선택지에서 유지하려면은 하강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고치던지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에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을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아까 구모에서는 이 비율로는 개방적 폐쇄성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래서 틀린 거 아닌가요? 일단 틀린 선지는 맞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구모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표 정리해 놓은 걸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는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상중하만 딸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모 자녀가 있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어요. 대각선에서 위쪽은 상승 이동, 밑에는 하강 이동. 따라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표는요. 계층 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층 이동성은 개방적이면은 상승 이동이든 하강 이동이든 있으면 이제 개방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도 위아래 다 있고
을도 위아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을 둘 다 개방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을국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이 틀린 거다. 왜? 비율로는 개방성, 폐쇄성을 알 수가 없다. 잘못된 근거로 접근했지만은 얻어 걸린 거죠. 정확하게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비율 표에서는 계층 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을이 개방적이다. 그래서 틀린 거다. 이거 꼭 정리, 구모하고 수능하고 표가 뭐가 다른지를 꼭 확인해 놓으시고 메모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그래서 5번이죠.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예. 그래서 피라미드 4대 5대 9, 모래시계는 6대 4대 10이라는 거 그냥 동그라미 세셔가지고 여기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층 이동은요. 도표화 그래프가 이제 수능 구모나 수능에서 이제 사라진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내년 25학년도 육모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계층 이동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그다음에 인구부양비 여기에서 이제 도표화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계층 이동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되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표화 그래프입니다. 조금만 기출 문제 연습해 보시고 또 유사 문제 풀어 보시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시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시고서 숙달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